네, 정치화법 교과 보충 수업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게 교재를 학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EBS 수능 특강 두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를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에는 이제 어떤 의의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기본 원리 또 그다음에 헌법의 기능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함께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와 있는 자 3단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이라는 내용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때는 자, 언제인지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쭉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은 자, 바로 이 교과서 이제 죄송합니다. 교재 2단원과 그 다음에 자, 교재 3단원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이제 수능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직접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에 함께 배웠던 1단원 이제 1단원 이제 정치와 법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단원의 그 수능 기출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가 총 한 17에서 한 18문제 정도를 이번 시간에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따라오시고 그걸 잘 기억을 해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교재 EBS 이제 수능 특강 교재에 자, 수능 기본 문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풀어드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정 이제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기본 문제를 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 교재 2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자, 이 단원과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그 갖고 계신 파일로는 자,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수능 실전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수능 실전 문제가 앞에 나와 있는 수능 기본 문제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좀 깊이가 있는 문제들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직접 먼저 풀어보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겠으면은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시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 질문들이 있고 이 표의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자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표는 헌법을 그 의미에 따라 A에서 C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은 자, 단 A, C는 자,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헌법인 첫 번째 각각 고유한 의미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복지국가 헌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쭉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1단원의 문제를 이제 풀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빈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 바로 여러분이 이 표를 직접 작성을 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 표의 내용을 보면은 자 표가 A에서 C로 구분이 되어 있죠. A, B, C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각각 서로 다른 자, 네 가지의 질문이 이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인가? 국가 권력 제한이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괄호진 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가라는 질문은 문제의 선지를 보면은 여기 4번에 질문이 나와 있죠. 이 가에 들어갈 질문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질문은 통치 체제 규정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친 나에 들어갈 질문은 뭐냐? 여기 선지 5번에 나와 있죠.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유권, 그 다음에 사회권 강조라는 질문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규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칸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에는 이 표에 이제 ABC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ABC는 여기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세 가지 헌법을 각각 여기 이 빈표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유한 의미헌법이 A고,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가 B고, 현대복지국가헌법이 C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고유한 의미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각각 표에 제시된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이 표를 지금 이렇게 채워 넣은 거니까 여러분 그 점은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보면은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강조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역시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예 라고 답변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예 라고 답변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2단원에서 헌법에 대해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눠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 전에 좀 더 전에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근대 입헌주의 시기에 그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루소, 그 다음에 로크, 그 다음에 또 홉스, 네, 죄송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로크랑 이제 루소라는 사람은 국가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눠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탄생한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표에 제시되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제 내용을 채워볼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근대 입헌주의
네,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빈부격차라든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그런 경제적인 격차, 갈등,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사회권을 강조하는 헌법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현대복지국가헌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통치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완성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표와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제시된 표를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표를 좀 보기 쉬운 위치로 놓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영상을 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 표랑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 푸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여기 별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옆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예, 아니요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감안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함께 내용 볼게요. 자 1번 보면은 기역은 아니요, 니은은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나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고 문제 내용이 나와 있는 질문,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인가,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A, B, C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 1번이 맞는지 틀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A, B, C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 여기 1번 선지에 따르면은, 자, 아니요, 아니요,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작성해 본 표에서는 어떻게 그 대답을 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예가 아니라, 아니요, 예, 예,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표와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은 아니오, 니은은 예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자, 기역은 예, 니은은 아니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네, 잠깐 이 힌트를 넣자면은 기역은 예,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아니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힌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A, B, C가 이제 각각 어떤 헌법인지 이제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 기역, 니은, 그러니까 예,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표를 보면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복지국가헌법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그런 헌법은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A, B, C 중에 자 C, 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는 이 C는 바로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고, 자 그러면 남는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랑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헌법이 남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A랑 B, 자 이 두 가지가 남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각각 어떤 게 근대 입헌주의고 어떤 게 현대복지국가인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규정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니은, 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는 뭘까요? 그쵸? A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A가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동적으로 B는 뭐가 되느냐? B는 현대 자 복지국가 헌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B는 현대복지국가헌법, 마지막 C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선지 2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A와 달리 재산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그쵸? 틀린 표현입니다. B는 뭐냐? 현대복지국가헌법이에요. A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인데, B는 A와 달리 재산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라는 건 뭐예요? A는 재산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A. 근대 입헌주의 국가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C는 B와 달리 국가 권력기관 간의 분립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 분립이라는 자, 그 이제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함께 이 3번 선지를 보시면 되는데, 국가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내용은 고유한 의미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C는 B와 달리 국가 권력기관 간의 분립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선지는 자, 틀린 선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보면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가에다가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넣었을 때는 대답이 자, 똑같아요. 기억 모두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 기억은 뭐였죠?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을 때는 이 국가 통치 체제라는 질문을 넣었을 때는 답이 다 예로 나오는데, 우리가 작성한 표에도 어떻게 돼요?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가,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넣었을 때는 답이 다 예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선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5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면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에다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강조하는가? 라는 질문을 넣으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죠?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작성한 표를 보면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 질문을 넣었을 때는 답이 아니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아니오 예라고 이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나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네, 내용이 좀 형식이 조금 복잡한 형식이어가지고 문제를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빈칸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표를 만들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질문을 보면은 이번에는 질문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관련 있는 헌법 조항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최고법인 헌법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헌법의 기능과 관련된 글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자, 동그라미 기억,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여 동그라미 니은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헌법은 국가기관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디귿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마지막 네 번째,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그라미 리을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 헌법의 기능은 우리가 2단원에서 함께 배웠죠. 헌법의 기능 몇 가지가 있었어요. 총 헌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헌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6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능은 국가 창설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권 보장 기능이 있었고, 기본권 보장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수권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었죠? 네 번째는 자, 권력 제한 기능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정치, 생활 주도라는 기능도 있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회통합 실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선법에는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여기 문제에 나온 거는 4가지 기능이니까 이 2가지는 자, 지우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억. 자, 국가 창설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조항에서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 어디까지인지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영토, 자,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은 국가 창설이라는 기능과 자, 부합하는 그런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맞는 선지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자, 조항이 바로 니은과 연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자,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조항과 자, 부합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억과 니은 둘 다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디귿 선지를 보면은, 자, 디귿 선지는 어떤 조항이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디귿 선지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자, 어떤 내용이에요? 사법권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법관들로 구성된 자, 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기관에다가 이렇게 부여하는 자, 그런 조항입니다. 사법권을 법원에다가 부여하는 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디귿과 연결된 이 조항은 바로 자, 조직 수권과 바로 이제 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자, 모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자동적으로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리을까지 한번 맞아볼게요. 자, 리을은 뭐냐? 자,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인데 이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과 이제 그 연관돼서 나와 있는 헌법 조항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핏 보면은 이게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리을에 나온 자, 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은 권력 제한보다는 자, 어디에 가까운 그런 조항이냐? 바로 기본권 보장에 더 가까운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고문을 받지 않고 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 그런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을과 연결된 이 조항은 자,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자,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조금 자,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네. 3번, 자, 다음 두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2단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몇 개가 있었죠?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 뭐가 있었느냐? 바로 국민주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국제평화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화통일 지향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 문화국가의 원리.
라고 해서 총 6개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었죠. 그래서 6개의 기본 원리 중에 지금 문제에 나오고 있는 갑과 을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갑의 사례입니다. 갑은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던 갑의 요청으로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자, 어떤 사례가 을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을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사례를 보면 어때요? 자, 각각 절도와 또 폭행 혐의로 이제 체포되고 구속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헌법상에 보장된 우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조항들에 의해서 갑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았고, 그 다음에 을의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자, 아무리 죄를 지은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바로 여기 갑과 을의 사례를 통해서 도출되는 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선지 중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무엇과 가장 관련이 깊을까요? 우리 헌법의 6가지 원리 중에서. 그렇죠? 복지국가의 원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그런 이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복지국가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여러분, 어떤 조항이죠? 그렇죠. 바로 민주적인 그런 이제 정당 활동을 통해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선지 2번의 조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그런 2번의 조항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이 왜 답이 아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3번 선지입니다. 3번 선지 보면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바로 무엇과 어떤 원리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냐?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게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문화국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헌법의 원리 중에 어떤 거? 그쵸?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거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뭐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그리고 안정,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다? 바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은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 헌법에는 어떤 기본 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3번의 답은 2번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2번에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면은 자,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시된 걸 보면은 우리 헌법 자, 전문이랑 헌법 제6조에 이 제6조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바로 밖으로는 항구적인 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우리 헌법 자, 6조를 보면은 우리 헌법 6조의 2항을 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자, 이바지한다는 내용, 이 우리 헌법 전문의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헌법 자, 6조 2항에 나와 있는 자, 외국인의 법적인 지위를 자, 보장해주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바로 국제평화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은 이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평화주의에 부합하는 진술이 어떤 게 있는지 보기에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이거는 자, 국제 평화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내용이다. 국제 평화주의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자,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뭐냐면은 자, 국제법규는 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은은 여러분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니은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국제법규는 여기 보면 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2단원 수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국제법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 자,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와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리을 보면은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정권을 보장받을까요? 우리 국민들처럼 외국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 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영주권이라는 거를 얻은 이제 외국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 자,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은 뭐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자, 국회의원 자, 이 사람들은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정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을도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자, 기역과 디귿이 포함된 1번이 바로 이제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자,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표를 보면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A에서 D의 실현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이 표에 나온, 자, A에서 D는 각각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 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A, B, C, D가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입니다. A. A는, 자, 이 실현 방안이 뭐라고 제시되어 있느냐? 바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자,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는, 자, 국제평화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 자, B는 빈칸으로 나와 있네요. B는 빈칸으로 나와 있으니까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C는 뭐냐? 자,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 여러분, 근데 적법 절차의 원리가 뭐였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할 때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였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실현 방안이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의 원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는 뭐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C는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자, D는 뭐냐면은, 자, 평생교육의 지능입니다. 평생교육의 지능.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죠? 평생교육의 지능은, 그렇죠. 문화, 국가의 원리.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D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B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B는,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은, 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자, 마지막 내용인 국민주권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자, 국민주권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국민투표제도의 도입은 기역에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역은, 자, 뭐냐면은, B의 실현 방안입니다. 이 B는 국민주권주의니까, 다시 말해서 기역은 국민주권주의의, 이제 실현 방안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역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국민투표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제도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확실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국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자, 기역에 적절하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가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적 원조를 하는 것은 A의 실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실현은 자, 국제평화주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다. 외국에 자, 공적 원조를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외국에 뭐 또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전쟁이나 아니면 외국에 침략을 받아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나라가 자, 공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국제평화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역시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B의 실현을 위해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단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B. 자,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는 자, 어떤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바로 복수정당제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여러 개의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C를 반영하여 헌법에 근로자의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C는 뭐였죠?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 근로자의 단결권과 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자, 왜? 근로자의 단결권은 여러분 뭐였어요? 자, 노동 3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노동 3권은 여러분 어떤 것과 굉장히 이제 가장 연관이 있는 그런 권리라고 했었죠?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에 이제 제시된 여러 가지 원리 중에서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원리. 다시 말해서 복지 국가의 원리와 가장 이제 그 거리가 가까운 그런 권리다. 그래서 근로자의 단결권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가장 밀접한 권리이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4번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영하여 헌법에 근로자의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더 가까운 그런 권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 뭐냐? 전통문화를 진흥하는 정책은 D에 부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D가 어떤 원리였죠? D가 문화국가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리고 이거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유물 같은 거를 국보, 보물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진흥하는 정책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5번 역시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6번 문제까지만 설명하고 영상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생이 수행평가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표에다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A에서 C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방안을 각각 2가지씩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각각의 이 내용이 학생이 서술한 이 각각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면은 각각의 내용당 1점을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작성한 이 6가지 내용이 전부 다 맞으면은 6점을 부과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 감안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A, B, C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는 뭐냐면은 자, 국가는 경제에 대한 이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으로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 보호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와 또 방안으로 실현되는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A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A는 자, 여기 교재에 제시된 국민주권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이 셋 중에 그쵸? 당연히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죠.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그래서 6번에 A에 나온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B에 나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B는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라고 하는 이 실험 방안을 학생이 썼는데 자, 이게 틀렸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틀렸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이 교재에 나온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 이거 둘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B는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겠죠. 왜? 자, 평생교육은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학생이 이걸 썼더니 선생님이 틀렸어 라고 이렇게 채점을 했으니까 B는 평생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거리가 조금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자동적으로 국민주권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 그러면은 C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문화국가의 원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A, B, C가 어떤 원리인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A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합쳐져서 이제 이루어진 원리가 뭐죠?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A는 복지국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1번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B. 국민주권주의는 서구에서 자유방임주의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이 자유방임주의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 사회적인 격차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그런 원리가 이제 어떤 거라고 했었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A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은.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뭐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아프거나 다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금전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C. 문화국가가 아니라 A,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내용, 네 번째 4번의 내용입니다. 4번 보면은 가해는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다가 자,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은 이거는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자, 이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는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문화국가에 대한 원리예요. 자,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학생이 자, 이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를 자, C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자, B에다가 넣습니다. B는 뭔데?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주권주의에다가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자, 틀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가에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 틀렸다고 채점을 해가지고 자, 0점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4번은 자,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5번입니다. 네. 자, 5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나에는 최저임금제 실시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저임금제 실시는 여러분 뭐랑 관련된 내용일까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일까요? 우리 헌법의 원리 중에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자,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임금을 줌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기반을 자,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제는 무엇랑 관련된 거냐?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 실시를 자, A가 아니라 자, C에 넣는다면은 이거는 자, 맞는 내용이 아니라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C는 뭐기 때문에 문화국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점수를 보면은 자, 학생이 C라는 이 기본 원리에서 1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자, 여기 두 가지 그 학생이 쓴 내용 중에 하나는 맞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미 써 있는 내용, 사회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여기 C, 자,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도 어때요?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 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틀리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나에다가 최저임금제 실시까지 넣어버리면은 둘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은 빵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나를 자, 맞다고 채점을 해서 1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 나에는 최저임금제 실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기 조금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식으로 좀 꼬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자,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제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이제 함정이나 아니면 말을 이렇게 살짝 좀 꼬아놓는 그런 부분에 잘 좀 넘어가시지 말고 잘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2단원 수능 실전 문제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깐 영상을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